그리고 통번역 업무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였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런 걸 좀 공유해 주세요. 우리나라 기술자와 중국 업체의 기술자 사이에서의 통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요구사항이나 이슈사항들에 대한 리포트를 번역해서 전달을 하고 또 다시 리포트가 오면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또 내부 개발자한테 전달을 하고 이런 업무였고, 통역은 컨퍼런스 콜이나 전화로 하는 회의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가서 개발자와 개발자 사이에 개발 이슈들, 기술 이슈들에 대해서 통역을 하는 업무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기술 통역이라고 하면은, 기술 번역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게 됐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중문과를 졸업하고 기술 통번역을 할 거야 이런 의지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 아니었고 일 자리를 찾다 보니 이런 통번역 업무가 있길래 지원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한국어로도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을 맞아. 다른 나라 말로 하려니 정말 자괴감에 빠지고 내 중국어 실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랬었어요. 내가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진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어를 정말 잘해서 이 분야에 통역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국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그 회사 안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도 모르고 그 안에서 쓰이는 용어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번역도 통역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그냥 안 봐도 너무 잘 알 것 같고, 저는 언니 처음 통역하는 모습이 아직도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몇 년 전?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 4년 됐을 수도 있겠다. 되게 침착하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나 안 그래도 언니가 예전에 얘기해줬듯이 중국인보다도 완성된 문장으로 중국어를 구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누가 했던 얘기예요? 입사할 때 면접을 볼 때 그 회사와 거래하는 중국 업체의 중국인 담당자분이 전화로 제 면접을 봤어요. 중국어 면접을. 근데 그때 그분이 저랑 또 저는 완전 순수 국내파였고 다른 분은 중국 모 유명한 대학교, 순위권에 있는 대학교 출신의 사람 이렇게 2명을 면접을 봤나 봐요. 근데 그분보다 제가 중국어를 더 완성도 있게 한다. 언니한테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진짜 한국에서만 중국어를 공부하고 특히나 성인이 된 이후에 중국어를 공부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통번역 업무를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중국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왜냐하면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표현과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라도 계속 중국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만족감이 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일도 하면서 내 실력도 느니까. 네. 그런 내 실력이 느는 게 내가 느껴지니까 좀 그에 대한 성취는 분명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언니 그러면은 통역하면서 분명 조금 좀 당황스러웠었던 적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통역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지역마다 말투도 다르고 그리고 처음 내가 통역을 하는 상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통역이 들어가면은 통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저는 그때 내가 우물쭈물하는 거를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국어로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들리는 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당당하게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덜 쪽팔릴 것 같았어요 진짜. 언니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좀 정말 사투리 쓰는 사람들. 정통 보통화하는 거 아니고 막 정말 못 알아듣는 사투리에 엄청 빨리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듣기 어렵죠. 그럴 때 참 당황스러운데 저도 똑같이 못 알아듣겠는 거는 못 알아듣겠다 말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알아들은 척하고 통역을 맞아. 했다가 저의 그 한마디 통역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덧고여요, 덧고여.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고서 천천히 뭐라 말을 해주면 제가 못 알아듣겠으니 그냥 직역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팁이다. 정말 그냥 글자 그대로 직역할 테니까 한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지 들어봐 달라 이렇게 하고 직역을 했어요. 그럼 기술 용어 같은 건 기술자 분들이 제가 직역해도 이거 말하는 맞아, 거네 맞아, 이렇게 맞아. 알아들으세요. 꼭 맞아요. 아시더라고요. 완전 공감한다. 근데 진짜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건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되게 프로다운 멘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통번역 업무를 조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다 이런 조언 같은 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든 중국어 실력을 올려놔라. 이거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인터뷰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어를 전공하는 재학생들이나 취준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학생 때는 이렇게 하기를 추천한다. 뭐 이러한 마인드로 취업 시장을 공략해라. 중국어 교육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중국어 플러스 다른 무기도 만들어라. 다른 무기도 만들어라. 중국어만 잘해서는 경쟁력이 조금 없고요. 레벨업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라. 이게 현실적인 네.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어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조차도 완벽하지 않고 내가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대 기죽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건 완벽할 수 없는 것이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로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방금 언니가 말한 대로 뭔가 다른 또 하나의 나만의 어떤 또 다른 게 있으면은 다 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죠. 내게 중국어란? 제게 중국어란 자존감이다. 어디서나 뭔가 할 수 있어라는 용기를 주는 게 중국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잘하는 사람이 뭐 그래도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근데 내가 순수 국내파로서 중국어 실력을 이 정도 쌓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20살 넘어서 중국어 시작했는데도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뭐 지금 시작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와,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 저도 언니한테 이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봤는데 저한테는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책은 페이지라도 적혀있지. 360페이지. 끝 적혀있지. 언어는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그 한계를 계속해서 깨나가려고 하고 돌파해보려고 하는 그 인내를 하면서의 그런 시도들이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참 여러분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우리 마지막으로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같이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이상 방중이었습니다. 빠이빠이.